바이에른 뮌헨이 오늘 경기를 승리하면서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지었고요. 조별리그에서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오늘 맨유가 코펜하겐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이, 맨유가 나머지 경기들을 모두 이겨도 바이에른 뮌헨의 승점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오늘 경기를 끝으로 챔피언스리그 16강 1위 진출을 확정을 지어버린 건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약간 체력적으로는 막판으로 갈수록 많이 지쳐있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 좋았던 점은 뭐냐면, 노이어랑 김민재가 너무 잘 맞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경기 갈라타사라이가 전방 압박을 엄청나게 강하게 붙어줘요. 그리고 투엘 감독은 반면에 지난 도르트문트전에서도 인터뷰를 했지만, 상대 팀을 끌어낸 다음에 우리가 탈압박을 해서 올라가서 상대의 빈 공간을 노리고 싶다, 그래서 깊은 빌드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이어, 우파메카노, 김민재가 거의 동일선상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이 두 명을 시작으로 빌드업을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김민재가 우파메카노보다 빌드업에 조금 더 가담을 많이 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재를 중심으로 빌드업이 전개가 돼요. 근데 이때 갈라타사라이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요 두 선수에게 모두 다 한 명씩 붙여놓거든요. 여기서 노이어와 김민재의 이 조합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탈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형태냐면, 일단 노이어가 볼을 만약에 잡고 있는 상태다 라고 했을 때 노이어에게 공격수가 달려가는 순간 김민재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공간을 확보를 해요. 그러면서 김민재에게 공간이 나고 노이어가 김민재에게 패스를 주죠. 그리고 만약에 김민재한테 또 다가간다, 그러면 김민재가 약간 올라와 있는 노이어에게 패스를 줍니다. 여기서 노이어가 직접 패스를 줄 때도 있고, 노이어가 또다시 공격수를 유인한 다음에 김민재에게 다시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김민재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형태가 오늘 경기 이 갈라타사라이의 전방 압박을 풀어낼 때 바이에른 뮌헨이 계속해서 보여줬던 패턴이었어요. 이 장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타사라이의 공격수들이 김민재도 압박하고 있고 우파메카노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도 갈라타사라이 선수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을 한 명씩 다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패스를 줄 곳이 없으니까 일단 노이어에게 패스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에게 달려들던 갈라타사라이의 공격수가 노이어 쪽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노이어가 볼을 잡을 때 김민재에게 붙어있던 갈라타사라이의 공격수가 노이어 쪽으로 달려가는데, 이때 노이어가 비어있는 김민재에게 패스를 주면서 편안하게 김민재가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노이어가 빌드업이 좋기 때문에 김민재가 플레이할 때 더 도움이 되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려고 하니까 모두 다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김민재가 일단 노이어한테 백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노이어가 볼을 잡았을 때 김민재에게 붙어있었던 수비수가 노이어 쪽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노이어가 여기서는 앞쪽에 있는 키미히한테 패스를 보내주고, 키미히가 김민재한테 리턴 패스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김민재에게 붙어있던 수비수가 노이어에게 끌려가는 순간 김민재에게 공간이 나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빌드업을 전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이 이제 앞으로 노이어와 김민재, 이 발밑이 좋은 골키퍼와 중앙 수비수 두 명이 투엘 감독이 추구하는 전략을 실현시킬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엘 감독이 상대를 끌어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고 싶다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뭐가 있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여전히 이 빌드업을 할 때 빌드업의 패턴은 좀 부족해요. 바이에른 뮌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거의 노이어와 동일선상에 위치할 정도로 약간 내려갑니다. 그래서 공격수들이 끌려 올라오죠. 그러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혹은 공격 라인이 약간 멀어져요. 그럼 멀어졌을 때 김민재가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뭐 고레츠카라던가 자네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 우파메카노가 패스를 보내줄 때는 뭐 키미라던가 코망 혹은 뭐 무시알라 같은 선수들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패턴 플레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패스를 앞으로 보내줬을 때 받으러 내려오는 선수가 그냥 상대방을 등지면서 볼을 받아주는 이러한 빌드업 패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선수 한 명 한 명이 뭔가 패턴 플레이 없이 개인이 압박을 풀어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갈라타사라이의 압박에 바이에른 뮌헨이 또다시 고전을 하는 경기였어요. 이 장면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측면에서 볼을 받는 상황인데 내려오는 선수가 모두 다 압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폰소 데이비스가 섣불리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볼을 그냥 알폰소 데이비스가 소유하다 보니까 갈라타사라이의 선수들이 알폰소 데이비스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들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고 하는데 당연히 등진 상태로 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내려오는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줬을 때 케인이 볼을 받는 순간 강하게 압박을 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케인이 압박을 당하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사실은 버텨내는 이 단순한 플레이 말고 볼을 받을 때 원터치로 내준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의 선수들이 계속 움직여주면서 압박을 풀어내고 유기적으로 마킹을 풀어내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티키타카를 통해서 빌드업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려오고 있는 선수에게 그냥 패스를 보내주고 앞에서 볼을 받는 선수는 버틴 다음에 돌아서야 된다. 이 미션이 모든 선수에게 있으니까 갈라타사라이처럼 거칠게 붙는 수비에 바이에른 뮌헨이 약해요. 이 장면도 이제 노이어 골키퍼가 앞쪽에 있는 라이머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라이머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죠. 근데 여기서 수비수를 또 등지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타사라이의 수비가 거칠게 따라붙으니까 등을 졌을 때 또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볼을 빼앗기기 전에 사실은 이 장면에서 이미 뭔가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뭐 원터치로 반대편으로 내주거나 이런 플레이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약속 자체가 약간 투엘 감독의 그런 축구에서 부족한 모습이 좀 나타난다 라는 좀 이제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김민재 선수의 좀 수비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거의 문제가 아예 없었어요. 오늘 뭐 이카르디를 상대로도 그렇고 지에으를 상대로도 그렇고 1대1 상황에서는 뭐 거의 무너지는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장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죠. 이 장면 보시면 갈라타사라이가 오른쪽 풀백이 많이 올라오는 공격 전형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폰소 데이비스가 끌려나갑니다. 끌려나갔는데 이때 중앙 지역에 있던 갈라타사라이 선수가 알폰소 데이비스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자네가 따라가주면 좋을 텐데 여기서 안 따라가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폰소 데이비스의 뒷공간을 알폰소 데이비스 옆에 있었던 김민재가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달려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네가 잘 안 따라가기 때문에 알폰소 데이비스의 뒤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선수에게 볼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빠져나오니까 또다시 김민재의 뒤쪽으로 한 선수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요. 이거는 뭐 김민재 선수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김민재의 뒷공간을 이번에는 우파메카노가 따라 들어가면서 커버를 하죠. 근데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우파메카노가 따라가면서 커버할 때 또다시 우파메카노의 뒷공간이 또 발생을 해요.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파메카노의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갈라타사라이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뻔하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오늘 갈라타사라이가 공격수들을 많이 배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배치하니까 자네라던가 코망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조금 내려와서 좀 수비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도움을 안 주니까 김민재뿐만 아니라 우파메카노 이런 선수들이 커버를 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지에흐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가 있고 오른쪽 풀백인 샤샤보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 두 선수를 마크해야 되는 선수가 알폰소 데이비스가 한 명, 자네가 한 명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풀백이 올라오니까. 근데 여기서 자네가 수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왔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지에으가 또다시 알폰소 데이비스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도 섣불리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갈라타사라이의 공격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중앙에 김민재도 이게 빠져나가면 또 공간이 나오니까 섣불리 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폰소 데이비스의 뒷공간으로 그대로 그냥 패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나오기가 힘드니까 나오지 못하고 있고 알폰소 데이비스의 뒷공간이 완벽하게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또 이렇게 되면 중앙도 신경 쓰면서 측면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를 또 보면서 측면 공간도 신경을 써야 되는 역할을 맡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결국에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갈라타사라이의 공격수에게 끌려나갔을 때 자네가 내려오는 것이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완벽하게 측면이 열리면서 김민재가 뛰어나가지 않고 조금 기다리다가 크로스가 올라오는 걸 끊어내는 장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김민재뿐만 아닙니다. 우파메카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바이에른 뮌헨이 투엘 감독이 직접 말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의 팀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담감이 좀 클 때가 많다. 근데 우리는 득점으로 말한다. 아예 투엘 감독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 센터백의 그런 약간의 고충이라던가 그런 수비적인 좀 커버가 너무 넓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좀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경기 김민재 선수가 약간 체력적인 부하가 왔어요. 오늘 우파메카노가 풀타임을 소화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파메카노가 지난 경기 도르트문트전에 복귀를 했는데 조기 복귀였어요. 그러니까 부상을 당한 다음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복귀를 해야 되는데 우파메카노가 좀 이르게 복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도 교체가 됐었고 오늘 경기도 우파메카노가 72분에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약 20분 넘게 김민재가 또 혼자서 원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였냐면 우파메카노가 라이머랑 교체가 됐거든요. 고레츠카가 센터백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김민재와 고레츠카 이 두 명의 센터백 라인이 형성이 됐는데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오늘 약간 후반전 막판까지 득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고레츠카가 센터백으로 배치되는 순간 고레츠카는 센터백의 역할을 하지만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미드필더처럼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는 갈라타사라이가 약간은 수비적인 전형을 만들고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을 올리는 형태였는데 마즈라위도 올라가고 알폰소 데이비스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 수비가 계속 뒤로 물러나겠죠? 이때 고레츠카도 올라가 주면서 아예 미드필더 숫자를 한 명 추가를 해줘요. 그러면서 김민재가 또다시 고레츠카가 올라가니까 혼자서 뒤에 남게 되는 이런 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김민재 선수가 우파메카노가 나간 다음부터는 커버 범위가 또 더 넓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가 원백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이 효과를 봤습니다. 약간 이런 형태예요.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김민재와 고레츠카가 센터백 라인을 만드는데 고레츠카가 볼을 받자마자 볼을 끌고 요 라인 사이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과감하게 올라가요. 김민재가 뒷공간을 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레츠카가 정말 미드필더처럼 올라가서 그냥 아예 플레이를 해버리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전방 압박이 선수 숫자가 많아지면서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레츠카가 센터백으로 배치되는 순간 전방 지역에서 선수가 많아지면서 압박에 성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갈라타사라이의 반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반칙 상황에서 프리킥을 얻어서 키미의 프리킥, 케인의 헤더 요 한 방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선제골을 만들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원백을 받기 때문에 커버 범위가 너무 넓었지만 고레츠카와 김민재가 이제 센터백 라인을 만들고 고레츠카가 올라가니까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거기서 이득을 보면서 프리킥이 나오고 프리킥이 나온 다음에 케인의 득점까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커버 범위가 너무 넓고 그리고 오늘 경기도 우파메카노는 교체가 되는데 김민재는 계속 이제 경기를 뛰어야 되고 심지어 고레츠카는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 막판부터 김민재 선수가 스로인이 나오거나 프리킥이 나왔을 때 오른쪽 종아리였던 것 같아요. 종아리 쪽을 계속 이제 근육을 풀어주려는 스트레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커버 범위도 넓죠. 경기에 너무 많이 나왔죠. 출전 시간도 너무 많죠 하니까 마지막에 이게 약간 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이 나갈 때마다 계속 스트레칭하고 계속 이제 근육 풀어주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거의 마지막 시간에 김민재 선수가 베이징 거안에서 같이 뛰었었던 박한부가 교체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박한부가 마지막에 나오다 보니까 스피드가 살아있죠 당연히. 추가 시간에 김민재와 박한부의 스프린트 경쟁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앞쪽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너무 어설프게 턴오버가 나왔기 때문에 라인은 끌어올렸는데 앞쪽에서 턴오버가 나오니까 편안하게 그냥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교체 투입된 지 10분밖에 되지 않은 박한부와 오늘 90분 내내 경기를 커버를 해야 됐던 김민재 이 두 명의 스프린트 싸움에서 김민재가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질 못해요. 이게 평소와는 정말 이건 다른 모습이죠. 스프린트가 안 되니까 박한부를 못 따라갔고 박한부가 뒤에서 넘어오는 볼을 정말 감각적으로 받아서 득점으로 만듭니다. 어쨌든 이것도 박한부를 놓쳤다 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박한부를 놓치기까지 김민재가 이 팀에 기여를 하고 전방 압박을 할 수 있게
원백을 보고 체력적으로 계속 소모가 심하고 이런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김민재에게 이제 돌아오는 평가가 너무 가혹하다. 물론 이제 그 현지 팬들이나 투엘 감독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거는 또 김민재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억지로 또 걸고 넘어지면 이번 시즌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요. 김민재가 1363분을 뛰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전체에서 알폰소 데이비스, 자네, 그리고 김민재 순으로 출전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체력적인 이슈가 가장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죠. 센터백이다 보니까.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을 엄청 올리다 보니까 뭐 알폰소 데이비스라던가 자네 같은 경우는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약간 티가 안 날 때가 많은데 김민재는 뒷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하가 티가 많이 난다. 약간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엘 감독은 왜 계속 김민재를 쓰느냐. 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어쩔 수 없이 계속 쓰는 것도 있지만 김민재가 가장 잘하기 때문에 김민재를 계속 선발로 출장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김민재 선수가 잘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파메카노가 돌아왔고 고레츠카도 좀 센터백을 설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제 다음 챔피언스 리그라던가 이런 경기에서는 이제 로테이션을 돌려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조별리그 1위를 확정지어 놓은 상태니까 더리우트가 부상을 당해서 지금 김민재, 우파메카노 센터백이 2명 남아있지만 라이머를 센터백으로 쓰던가 고레츠카를 센터백으로 쓰던가 그런 이제 편법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김민재는 조금 쉬게 해주는 것이 옳아 보인다.